안녕하세요. HJ입니다. 오늘은 3D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회화적인 느낌이 물씬 나는 컨셉 아트 제작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빙수한탄 작가님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제 이름은 빙수한탄입니다. 어렸을 때 그림에 흥미가 있었는데 단순히 취미로만 생각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보았던 버서크와 스튜디오 지브리의 애니메이션은 제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2000년대 유년 시절 저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아주 멋진 비디오 게임들이 속속 출시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더욱 발전된 3D 프로그램들은 작업의 퀄리티를 크게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고 클라이언트와 기업은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 방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는 블렌더, 3D 코트, 노마드가 있습니다. 네, 노마드 프로그램은 스컬프팅 프로그램이네요. 블렌더는 대부분의 스튜디오에서 컨셉 아트 또는 2D 작업을 위한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높은 성능과 저렴한 비용 때문에 요즘 컨셉 아티스트가 꼭 배워야 할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합니다. 3D 툴의 도움으로 씬이나 건축물을 훨씬 빠르고 쉽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스케치부터 그리는 것보다 말이죠. 보통 저는 블렌더에서 씬을 그리고 나서 포토샵으로 그 위에 그림을 그립니다. 더 이상 원근법, 라이팅, 물체의 크기와 비율 등에 대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디자인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프로젝트들을 가져와서 어셋을 언제든지 재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보통 픽셀 메가스캔 라이브러리를 애용합니다. 실사풍의 어셋 컬렉션이 매우 방대해서 사실적인 씬을 만들 때 매우 유용합니다. 바위 및 지형 어셋을 사용하여 씬의 더미를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워크플로우의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작업의 효율성에 대해서 얘기해보자면 저는 파일 이름을 지정하여 올바른 폴더에 잘 정리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많은 어셋과 작업물을 가지고 있을 때 저는 이 습관을 들인 이후로 시간을 많이 절약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저는 보통 키트배시를 구입하거나 직접 키트배시를 모델링하곤 하는데 이것은 이 업계에서 선호되고 있는 워크플로우 중 하나입니다. 참고 자료를 충분히 모은 후에 저는 포토샵으로 대충 스케치를 시작하고요. 단순히 쉐입을 이리저리 탐색해 보기도 하고 그런 다음 블렌더에서 제 키트배시를 모델링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가 빅토리아 시대의 도시 더미를 만드는 경우 먼저 기둥, 문, 창문, 벽 등과 같은 건물의 개별 부분을 모델링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만든 모든 어셋들은 빅토리아 시대의 특징을 반영해야 합니다. 제가 모델링한 어셋들로 이리저리 조립해보고 다양한 구도를 시험하고 스케일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실험하고 재미있게 놀이하듯이요. 네, 키트밭이란 모델링 키트를 말하는 용어인데요. 아트스테이션 마켓에도 키트밭이 카테고리가 따로 있네요. 또한 기존에 이미 만들어진 모델이나 온라인 모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이전 프로젝트의 작업물을 재사용하는 것도 워크플로우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에서 찾을 수 있는 유용한 애드온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상당수는 유료이지만 충분히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건축물 입구 디자인 과정입니다. 첫 번째로 적합한 구도를 연구합니다. 저는 2D의 대략적인 스케치로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케치를 통해 얻은 이미지를 3D 프로그램으로 더미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바위와 지형 등 제가 사용한 많은 어셋은 온라인에서 찾은 무료 어셋입니다. 카메라와 조명을 가지고 이리저리 구도를 실험해 보면서 제가 원하는 샷을 찾아 탐색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최종 렌더링을 합니다. 모델을 PNG로 익스포트한 후 저는 포토샵에 가서 그 위에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림의 깊이를 표현하기 위해 각 레이어의 값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3D PNG 파일 위에 질감이 강한 브러쉬를 사용하여 그림을 그렸습니다. 3D로 세부사항을 모델링하는 것보다 2D로 세부사항을 추가해주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이 그림은 조명과 구조물 배치를 하는 데에는 오직 3D로만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회화적인 느낌의 3D 페인트를 위한 팁들입니다. 저는 이미지에 브러쉬를 덧칠해줌으로써 회화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그것을 하기 위해 많은 방법을 시도해봤는데요. 여기 디지털 아트를 더 회화적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좋은 팁들이 있습니다. 첫째, 전통적인 고전 명화들을 관찰하면서 분놀림, 사용된 색감, 불투명한 기법, 가장자리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등을 관찰하고 확대해서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아주 작은 디테일들로 놀라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들로부터 학습하고 관찰하고 발견한 것을
기법을 여러분의 작업에 적용하세요. 질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티스테이션의 디지털 페인팅을 위한 멋진 오일 브러쉬 세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브러쉬는 처음 사용할 때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일부러 가장 사용하기 까다로운 브러쉬를 이용해서 그림을 몇 점 완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브러쉬를 사용하여 3D 씬 위에 그림을 그리면 전통적인 회화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브러쉬 스트로크를 겹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회화에서 가장 중요한 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프로젝트를 전통적인 그림처럼 보이게 하려 할 때 여러분은 화가처럼 생각하고 캔버스를 실제 그림처럼 다루어야 합니다. 값을 분리하고 각 레이어를 색상 그룹으로 먼저 조정한 다음 이 레이어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모두 병합해줍니다. 너무 날카로운 가장자리 부분들은 조금 섞어주면서 조금씩 변화를 주고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해보세요. 실수에 대한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그 위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만약 실수가 있더라도 화가들처럼 그 위에 그림을 그려나가세요. 네 번째는 실제로 렌더링을 하고 다른 붓과 색을 가지고 조합해보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가장자리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저는 작품을 완성할 때 믹서 브러쉬를 사용하여 가장자리를 허물어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그림들을 완성할 때 저는 가장자리를 부수기 위해서 믹서 브러쉬를 사용했습니다. 배경에서 믹서 브러쉬를 사용하여 대기 원근법을 조금 더 표현해 주어서 이 거리감이 조금 더 느껴지도록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컨셉 아트를 시작한 아티스트를 위한 조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컨셉 아트를 입문한 아티스트에게 우선적으로 해주고 싶은 말은 배경이면 배경, 캐릭터면 캐릭터 이렇게 하나의 분야를 정해서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다음 것들로 넘어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미술 기초 실력은 확실히 중요합니다. 원근법을 익히는 것은 어렵지만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또한 어린 친구들에게 3D를 더 일찍 배우기 시작하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컨셉 아티스트 직업은 3D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그 외에도 3D 기술을 잘 익히면 작업 속도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3D 툴들을 사용하면 좀 부족한 그림 테크닉에 집중하기보다 실질적인 작업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3D를 이용한 회화적인 컨셉 아트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컨셉 원화 하시는 분들 중에 3D 툴을 하는 분들의 비중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3D를 사용하지 않는 원화가를 찾는 것이 더 힘들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컨셉 하시는 분들에게도 3D는 보편화가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제작된 어셋들로 레벨 구성을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컨셉 작업을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엔진까지 다루시는 컨셉 아티스트 분들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3D 배경 작업자 입장에서도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용이해지고 컨셉 작업에 사용된 3D 데이터를 활용해서 더 빠른 작업과 컨셉 아티스트의 의도를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분야나 배움에는 참 끝이 없는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